9시에 나 혼자 점상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오늘 1부는 종목 진단으로 좀 시간을 준비했었는데 정말 종목들, 손실인 종목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요. 2부는 조금 더 또 유익한 내용으로도 채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또 금요일인 만큼 테마 투나잇으로 준비했는데요. 양쪽에 또 든든한 지원군들 나와 계십니다. 오늘 황금맥 김영길 대표님, 테마신 김재경 대표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이 좀 왜 다른 프로인가 이럴 텐데, 네, 맞습니다. 2부로 네, 이제 프로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께 사이좋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은 여러분들 아마 좀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고요. 그나마 중소형주 중에서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하셨던 분들은 좀 재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뭐 한 줄 평을 좀 하자 그러면은 오늘은 콩콩 이렇게 두들겨 보고 돌다리도 두들려 보고 이렇게 건널 준비를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오늘 뭐 그냥 오늘 갈까 말까 고민도 되게 많이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 매매를 할까 말까 고민도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많았던 그런 시장이고요.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지금 9시니까 한 30분 후면은 고용지표 발표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새벽에 숨고르기를 좀 했고요. 우리 한국 증시도 비슷했습니다. 오늘 대형주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 나왔었고 뭐 많이 빠지거나 많이 오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뭐 많이 빠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위주로만 좀 변동성이 있을 뿐이지 실적 발표를 했거나 혹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던 대형주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중소형주 그 중에서도 뭐 재건테마나 유리기판 이런 관련주들만 좀 움직였고 나머지는 거의 제자리였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 증시를 보게 되면요, 뭐 길게 볼 것도 없고요, 1월달 볼 것도 없고 딱 2월달만 좀 명절 직후를 좀 보게 되면. 2월 1일이 우리한테 좀 의미가 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뭐 우방국들 멕시코나 캐나다한테 매기겠다 그랬는데 그날 이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 변화를 좀 보면 시장의 흐름이 왜 이렇게 좀 갇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선 2월 1일 그날 관세 매기겠다 했던 기한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한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면 2월 1일 날 당일날 한 8천억 정도 당일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유예가 되기 전까지는 8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미리 관세에 좀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음 날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멕시코하고 캐나다 둘 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8천억 정도 팔았으니까 적어도 8천억 이상은 사지 않을까 예상을 좀 했는데 3일 동안 4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3일 동안. 그래놓고 오늘도 또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관세를 해제하고서도 강한 매수세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만 봤을 때 지금 트럼프 관세 압박으로 인해서 상승했던 국채금리도 내려가고 환율도 1,470원에서 1,440원으로 안착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좀 보여집니다. 자, 이런 현상은 아직까지도 이 관세 우려가 가시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중국 쪽에서 관세 우려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중국과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이 끝나면 또 유럽 쪽에서도 관세 매기겠다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 우려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지표 흐름하고 기업의 실적 아니면 뭐 가이던스 이런 걸 꼭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반증을 하듯이 오늘 새벽에 아침에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별로였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시간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한 마이너스 7%에서 어쩔 땐 두 자릿수도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아마존 같은 경우 시간에서 마이너스 3% 떨어졌어요. 보통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시장이 아직까지도 이 관세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도 않는 좁은 박스권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우리나라까지도 이어지는데요. 오늘 새벽에 팔란티어가 장중에 9% 가까이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도 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분명히 오늘 우리 시장에서
초반부터 강세가 나올 거는 AI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장 초반부터 좀 강세가 나왔는데 이게 빠르게 매물을 토해내면서 바로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이 나온 다음에 바로 약세가 나오면서 빠른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수급이 어디로 가나 좀 지켜봤더니 이게 고스란히 그동안 소외되었던 섹터로 바로 가더라고요. 특히 그 명분을 보게 되면 되게 웃긴데 우리가 갤럭시 S25가 출시된 게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그때는 조용했던 그런 섹터가 오늘 이 AI 쪽에서 물량이 좀 빠지고 로봇 쪽에서 좀 물량이 빠지더니 고스란히 낙폭이 컸던 S25, 갤럭시 S25 관련주로 쑥 들어가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뭐 섹터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자 그러면 그동안 많이 소외되었던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 뭐 종목으로 좀 짚어드리자 한다 그러면 제주 반도체나 그리고 이거 관련된 어버브 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한가까지도 나왔고요. 그리고 CXL 관련주들 그동안 너무 조용했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종목들,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네오셈, 엑시콘 이런 종목들로 그동안 거의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S25 출시와 관련된 종목들로 그대로 들어가는 게 좀 눈에 보였습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때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주가가 그동안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조정이 좀 나왔던 AI 관련주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도 오늘도 수급이 들어오다가 좀 말았었죠.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어제 그리고 그제 좀 올랐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있다 보니까 매물이 좀 빠지면서 그동안 약세가였던 CXL과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에 좀 몰렸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자율주행 그동안 테슬라의 주가 약세로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굉장히 약했었는데 오늘 SOS랩이나 퓨런티어, 라이콤 이런 자율주행 쪽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저점 매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보통 이런 현상은 뭔가 불확실할 때 나타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좀 있으면 발표되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불안하니까 만약에 고용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또 물가를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또 높아지면서 올랐던 종목들에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차익 매물을 쏟아낸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이 고용지표인데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시장의 전망은 15만 5천 명의 신규 고용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보다 예상이 높게 나온다. 뭐 한 17만 명, 18만 명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또 물가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또 오늘 뉴욕시장 안 좋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반대로 이거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면 또 뉴욕시장은 또 반대로 강하게 반등할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우리 시장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 좀 결정을 하시려 그러면 오늘 고용지표를 반드시 좀 챙겨보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15만 5천 명 요거 기준 그리고 실업률 4.1%에서 요거보다 고용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좀 보신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만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성장주와 바이오주 쪽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근데 반대로 고용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SMR이나 아니면 조선 트럼프 관세와 연결된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니까요.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잘 나온다면 봐야 될 섹터, 또 아니라면 또 봐야 될 섹터 이렇게 딱 좀 정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업종 잘 정리해 두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만신 김재경 대표님, 오늘 시장 여러 번 보시네요. 네, 오늘 시장만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시장, 오늘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앵커 이야기 끊는다고 밖에서 많이 혼나셔가지고 시장 한 줄평을 그래도 안 들어볼 수는 없어요. 앞서 이제 일부랑 좀 다른 이야기 또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냥 이번 방송이 오늘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네, 다음 방송 없으니까 오늘 오전부터 오늘 있었던 그런 섹터들, 이슈들 한번 다 오늘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별 이슈로서는 삼성전자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한번 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에 대한 소식인데 14일에서 16일 날 독일에서 안보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 이렇게 또 얘기가 좀 서로 오가는 게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에도 이 종전하는 이슈를 좀 전달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더 확실히 종전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하나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온 디바이스,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S25 휴대폰 때문에 이슈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온 디바이스가 탑재가 되어 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도 갔는데 역시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에서만 예약이 130만 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제 인기가 굉장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슈는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되는 것과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이 점도 한번 섹터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왕고래 테마, 대왕고래 이제 시추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유전이 너무나 작거나 아니면 경제적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슈 때문에 관련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격 매매로선 접근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관련주들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석유 뭐 이런 종목들도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들은 또 이격 매매에 대한 것도 한번 노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주 현대로템의 실적으로서 이제 많은 상승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도 유럽에서 자주 국방에 대한 이슈가 좀 커질 수 있고, 그리고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과 휴전을 하고 있는 지금 적대적으로 지금 나라를 서로 각자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산에 대한 것들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이 그만큼 지금 군사 대국인 이유가 지금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했던 말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2월 달에 거래대금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코스피도 10조가 넘었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이 는 것만큼 유동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래대금이 좋아졌을 때 시장의 주도 섹터 저희 방송 보시면서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 잡아가면서 수익을 한번 2월 달에도 극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좀 전반적으로 또 주목해볼 만한 테마 함께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슈들 정리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테마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투나잇 출발합니다. 자, 테마 투나잇 신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과 함께 또 오늘의 테마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테마를 골라와 주셨을지 오늘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테마 투나잇 오늘의 테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김영길 대표님은 온디바이스 AI 띵동 나 부활했어요 라고 가지고 와주셨고요. 김재경 대표님 온디바이스 AI 난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두 분과 어떤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김영길 대표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일단 띵동 나 부활했어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마 그 작년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를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마 작년에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특히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엔비디아가 잘 되면 될수록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은 점점 더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온디바이스 AI는 내 손에 들어있는 그 작은 단말기에서 할 수 있는 AI를 요게 좀 부각이 됐었던 건데, 작년에 엔비디아가 H100이나 H200 그리고 B100 요걸 출시를 하면서 하드웨어가 좋아야 AI든 AI 챗봇이 가능하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온 디바이스 AI가 이게 가능한 거냐 이런 좀 부작용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온 디바이스 AI 대표주였던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8,000원까지 갔다가 거의 반등이 없이 쭉 내려왔고요. 올해는 10,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서 7,000원까지 왔고, 이제서야 이제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살아나나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작년에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고생 좀 하셨던 분들은 이게 진짜 살아날 수 있을까 요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이 온 디바이스 AI에 희망을 불어넣은 거는요, 미국도 아니고요, 바로 중국입니다. 얼마 전에 딥시크가 시장에 우리가 명절 때 그게 하나 나오면서 시장을 발칵 한번 뒤집어 놨잖아요. 근데 이제 온 디바이스 AI한테는 이 딥시크가 새로운 다크호스가 되면서 이제 하드웨어가 빵빵하지 않아도 온 디바이스 AI가 가능하겠구나라는 희망을 줬고요. 그게 이번에 갤럭시 S25에 장착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갤럭시 S25 오늘부터 글로벌 출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자, 그거에 그 명분으로 오늘 온 디바이스 AI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대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테마를 띵동 나 부활했어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온디바이스 AI가 시장에서 부각된 이유는요. 삼성전자가 바로 오늘부터 전 세계 120개 국가에 갤럭시 S25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출시하는 정식 날이고요. 특히 이 출시에 맞춰서 구글의 제미나이라고 있죠. 챗 GPT 미니 버전인데요.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도 기존의 20여 개에서 46개로 확 늘려버리면서 배 이상 늘렸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번에 나오는 장착한 온 디바이스 AI의 이름도 원 UI 7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휴대폰에 채팅으로 이렇게 명령을 넣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말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찍으면 이걸 가지고 또 챗 GPT를 활용할 수 있게 텍스트, 음성, 이미지 모두 입력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온 디바이스 AI가 시장에 구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하면서 오늘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새로운 그런 시각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오늘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 한두 개 좀 보시면요. 제가 제주반도체 얘기를 좀 많이 드렸잖아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려 38,000원까지 거의 4만 원을 넘을 수 있다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이 종목의 주가가 3,000원대 시작해서 38,000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에 10백억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10백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근데 작년에 10백억가 나왔던 종목이 바로 제주반도체예요. 물론 이 10백억 요거 기대감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작년 1월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여기 물량이 많죠. 여기서 물리신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고생 좀 하셨는데 이게 다시 부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이번에 딥시크가 시장을 강타하면서 기존의 빅테크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금액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기존의 AI에 그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구나 시장에서 검증이 됐고요. 덕분에 이번에 갤럭시 S25에 온 UI 7을 장착을 하면서 반등이 나와줬고 이제는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해서 오늘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현재 자리 17,000원대는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조정은 좀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딥시크가 보여준 그런 가능성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거에 또 이제 뭐 인덱스나 이런 구조가 로직이 다시 한번 바뀐다 그러면 좀 더 가벼운 하드웨어로도 기존의 AI를 구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만약에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작년 1월에 25,000원까지 강하게 찔러주고 나서 계속 조정이 나왔고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조정이 없다가 작년 7월에 한 번 조정이 나왔다가 반짝 조정이 나왔다가 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죠. 자,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났는데 이제 만원대 회복하면서 오늘 12,000원, 13,000원대까지 한번 찔러줬습니다. 역시 강한 매물대에서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 매물대에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애플의 차기작에서도 AI 장착이 된다 그러면은 온 디바이스 AI는 다시 한번 시장에 부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 잘 살피시면 여러분들 온 디바이스 AI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이제는 기대감을 품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온디바이스 AI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재밌습니다. 두 분이 똑같이 온디바이스 AI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일단 부활했어요 하고 가져오신 거에 비해서 나 혼자서도 잘해요라고 또 가지고 와주셨단 말이죠. 어떤 얘기를 좀 더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같은 섹터로 제목을 정하는 것도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나 혼자 잘해요 했지만 띵동 뭐 다시 부활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같은 섹터인데 제목이 이렇게 좀 오는 게 재밌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부터 네. 얘기할 건데 이렇게 기대감을 낮춰놓으면 어떡해. 왜냐면 종목도 똑같고 얘기할 것도 사실 비슷해요. 지금 뭐 전문가님도 조사 똑같이 해왔을 텐데 네. 내용이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섹터 겹치지 않겠습니다. 네,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라도 섹터는 겹치지 않는 걸로 해. 제목은 같은 걸로 해서 재밌는데 섹터 겹치니까 사실 뭐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테두리는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전문가님이 아까 전에 딥시크 이슈로서 시작이 됐다. 이 포인트 저도 너무 공감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일단은 혼자서도 잘해요. 이 포인트가 뭐였냐면 일단은 데이터나 이런 거에 이제 접속하지 않고 그냥 기기 자체에서도
이렇게 AI를 작동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휴대폰에서 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갤럭시 S24 그리고 이번에 25 이런 단에서 딥시크 이슈가 있고 나서 다시 한번 휴대폰에 온 디바이스가 탑재가 됐다는 이슈로 이 관련주들이 오늘 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또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슈도 휴대폰 단이나 휴대용 웨어러블 기기 이런 단에서 분명히 이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딥시크 이슈 때문에 저비용 고성능 모델에 지금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뭐 고성능 고비용 이런 거품이 좀 있을 법한 이런 시장에서 지금 저비용 저사양이지만 그래도 AI가 돌아간다. 이게 지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슈는 아무래도 이런 컴퓨터도 좀 탑재가 된다고 하니까 컴퓨터에도 탑재가 되고 뭐 TV에 탑재가 되고 이렇게 좀 가정에 있는 뭐 냉장고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모든 기기에 휴대폰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기기에도 탑재가 되게 되면 아마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저는 일단 심택을 먼저 갖고 왔는데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또 차트가 비슷하더라고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미 시장에서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슈가 전작인 휴대폰에 탑재됐을 때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 이슈가 됐던 게 한 1년여가 또 흘렀어요. 그래서 다음 모델에도 온 디바이스 탑재가 됐다는 이슈로 지금 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기나긴 조정 끝에 올라가는 자리 포인트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먼저 보게 되면은 심택이 오늘은 진짜 많이 갔습니다. 오늘 이가 대장주인데 제가 지금 말한 이 순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심택이랑 제주반도체, 네페스, 가온칩스 이렇게 오늘 1, 2, 3, 4등주로 움직였는데 일단은 대장주 1, 2등주는 꼭 기억하자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 자 심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너무나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거는 옆으로 횡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횡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횡보한다는 건 시장에서 지금 이런 가격들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저점을 높이면서 횡보하는 자리에서 오늘 온 디바이스와 함께 거래량 빵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말했던 중기 라인을 돌파하고 넘어가면 물론 좋겠지만 넘어가지 못해도 터치는 한다. 이렇게 또 강하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슈가 저사양의 지금 고효율을 내는 이렇게 좀 저가형 칩들에 대한 이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오늘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라면 중기 라인은 저는 넘어간다고 봅니다. 이 종목. 최소한 터치하더라도 지금 중기 라인을 터치하더라도 15,500원 단은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지금 1,100원이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중기 라인 넘어간다고 보니까 이 종목 심택 유심히 보시면서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터지면 중기 라인 넘어간다고 보시고 지금 이 종목 만약에 월요일 날 좀 빠진다 그렇다면 매수해봐도 된다고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제주반도체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 종목은 좀 오히려 좀 셌습니다. 더 많이 세게 올라간 자리라면 위로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용량,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지금 설계를 한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화권 기업들에게 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딥시크 이슈가 터지고 나서 원래는 지금 심택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이 종목은 중화권에서 터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 종목의 고객사가 중화권 기업들이기 때문에 먼저 수급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종목보다는 좀 더 센 흐름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딥시크 이슈가 터졌을 때 이미 상한가를 한번 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요 네페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네페스 이제 비슷하죠. 이런 자리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안 하면 억울할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저점을 다지는 구간들이 좀 길었던 것만큼 분명히 시장에서는 신뢰가 갈 수 있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리들이 하단에 포진되어 있다면 분명히 이번 자리에서는 추세를 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월요일 날
중기선 맞고 내려와도 이 종목은 매수해 두십시오. 그렇다면은 분명히 중기선 돌파하는 자리 나올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가온칩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다 비슷하죠,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섹터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는 이 종목 전체가 다 움직이면서 섹터 자체가 다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섹터를 볼 때 한 종목 대장주만 엄청 세게 가면 그 종목의 섹터가 다 움직인 게 아니에요. 섹터에 전부 다 수급이 붙은 게 아닌데 지금 이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은요. 차트 똑같고 오늘 수급 들어온 거 똑같고 상승한 퍼센테이지 10% 이상 똑같다면 이제 온 디바이스 섹터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했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했던 심택이라든지 이런 자리들 좀 이렇게 예쁜 자리들 121선을 돌파하기 초입에 있는 자리들은 무조건 한번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최소한 터치 못해도 돌파 이런 구간들이 나올 거니까 이 관련주들은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한번 유심히 더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얘기들 또 양쪽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또 종목까지 함께 짚어봤으니까요. 한번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의 오늘의 테마주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두 분의 수익률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황금의 김영길 대표님 탑5 종목입니다. 파인텍 39%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SOS랩이 37%, 웹캐시가 27%, ICTK와 비보존제약 25%대 이상 상승률 나타내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재경 대표님 살펴볼 텐데요. 하나오션이 85% 이상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하나엔진이 51%, 성한 머티리얼스도 50% 수익률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휴림로봇과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40에서 42%까지 수익률 아주 멋진데요. 하나씩 종목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수익률 나오는데 우리 김재경 대표님 옆에서 왜 이렇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방금 김영길 대표님 두 번째 종목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네. 툭 치고 올라가지고 맞아요. 저 종목 얼마 안 됐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박수 한번 쳐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는 박수 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네. 아까 종목이 겹치는 건 지양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우리 김재현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종목은 같은데 뷰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맞아요. 똑같이 우리 겹쳐도 시청자분들도 상관없겠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뷰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저는 그렇죠. 한 템포 늦춰서 가자였고 대표님은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네네네. 뷰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이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분석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한번 겹쳐도 해보셔도 괜찮을 좋고 것 같아요. 사실 안 겹쳐도 뭐 저는 전문가님 방송 그러니까 좋습니다. 방송 전에는 네. 따로 연락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방송에서만 얘기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와. 지금 선 그은 거구나. 연락할까 봐. 수나워. 몰랐어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또 들어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김용일 대표님 종목 한번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SOS랩부터 한번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 이상 상승률 멋지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15,000원 잡아주셨고요. 10,000원까지 이제 찍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요거 중간 증음 어떻게 봐주실까요? 네, SOS랩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종목이고요. 작년 6월 달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매물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소화됐고 특히 신규 상장 종목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500물량인데 이 기업은 500물량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이 부담도 많이 적어졌습니다. 특히 이 기업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 다 빼고요. 이 기업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라이다 만드는 기업,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라이다 기술은 자동차뿐만이 아니고요. 드론 그리고 우리가 뭐 식별할 수 있는 드론 말고도 무인기 요게도 적용할 수 있고 거기다가 우리 요즘에는 로봇 있죠. 로봇에도 이 라이다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게 사람인지 아니면 마네킹인지 구별할 수 있을 뿐더러 게다가 이제 다들 군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저기 있는 군인이 우리나라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물어보는데 군복 입으면 다 똑같이 보인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 라이다를 장착을 하게 되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구별이 되고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발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기업의 이 라이다 기술은요. 자, 지금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자, 방산 쪽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쪽에도 지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이 기업의 라이다 기술은 드론과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적용이 가능하다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증권사에서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 이 SOS랩의 독보적인 라이다 기술은 로봇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오늘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런 적용증은 전 세계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그리고 엔비디아가 준비하는 이 로봇 쪽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강하게 튀어올랐고요. 자, 이런 이슈는 이제부터는 이 SOS랩이 그동안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지만 이제는 로봇과 관련해서도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SOS랩은 이제 더블 수혜가 계속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상승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목표가 15,00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15,000원 목표가 이미 두 번째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목이 지난번에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내려왔을 때 12,000원 부근에서 재매수하셔도 좋다. 그리고 15,000원 부근 다시 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적중을 하면서 한 번 수익 그리고 두 번 수익 나왔고요. 오늘 더 중요한 거는 직전 고점을 넘기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잘 나와줬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거래량 잘 나오면서 직전 고점 넘겨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위쪽으로 하늘이 열렸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매물대 바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목표가 15,000원 정도 드렸었잖아요. 이제는 목표가 올려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목표가 일단은 다음으로 목표가 18,000원까지 상향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손절가를 당연히 높여야겠죠. 이전에 손절가가 이 종목이 10,000원이었거든요. 이제는 손절가를 12,000원으로 상향하고 목표가 18,000원으로 상향을 해서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추가 수익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참고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라이다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앞서서 이제 하단에 잘못 10,000원이라고 적혔었는데 최고가 16,42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2차적으로 좀 목표가를 계속 올라갔던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T-로보틱스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3,000원까지 이제 잡고 또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올라갈까 하는 움직임 보입니다. T-로보틱스는 어떻게 볼까요? 네, T-로보틱스는 그동안 이 반도체 웨이퍼 이 인송용 그냥 유통 로봇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신기술을 투자하고 있는 곳이 의료용 로봇 쪽에 많이 인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지금 부각이 좀 의료용 로봇 쪽에 부각이 되고 있고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좀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중국 쪽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 지금 로봇 관련해서 부품을 싸고 그리고 명확하게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 특히 첨단 분야에서 제재를 한다 그러면 그 수혜는 고스란히 한국 기업이 가져가게 되는데, 자,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전체 수출 중 거의 80%가 미국 쪽으로 가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 그러면 바로 이 T-로보틱스 같은 미국향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은 반사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전쟁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T-로보틱스의 흐름이 좀 달라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종목이 좀 아쉬운 종목은 뭐냐면 속도가 다른 로봇에 비해서 좀 느렸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안 움직여서 저도 약간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종가까지 좀 살펴봤고요. 시간 외까지 보니까 오늘 시간에서도 5%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오늘 이슈가 너무 많았잖아요. CXL 그리고 아까 온 디바이스 AI, 유리기판 그리고 재검까지 오늘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소외가 됐었는데 장중에 못 올랐던 거를 시간 외에서 올려놓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충분히 한 번 더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13,000원이니까요. 그거 그대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T-로보틱스까지 중간 점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테마신 김재경 대표님. 네.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지금부터 이제 종목 중간 점검 한번 해볼 텐데요. 자, 휴림 로봇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 좋죠. 1차 목표가 네. 도달이 또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수익률을 보다 보니까 너무 지금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요? 수익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저거를 또 뛰어넘는 종목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5위도 한 40% 넘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느 종목이든지 40%가 넘어야지 저기에 지금 이름을 올리는 거니까 주식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런 또 고충이 있네요. 정말 힘드네요, 정말. 휴림 로봇 부탁드릴게요. 네, 조용히 하고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휴림 로봇 자 맞습니다. 42% 정도 이제 네.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봐주실지. 근데 지금 수익률이 40 몇 프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지금 3등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40 몇 프로 수익 났다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더 많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초입이고 추세 전환의 초입이고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자, 차트 잠깐 볼게요. 자, AI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이 되는 AI 자율 제조 솔루션 개발을 지금 하는 거와 업무 협약을 맺었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가 나오게 되면 휴빈 로봇은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 보세요. 지금 물론 제가 42% 수익을 냈지만 지금 구간이 얼마나 많이 안 올라간 자리냐고 하면 이평선으로 보면은 진짜 바닥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너무 바닥권입니다. 지금 사라고 해도 늦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바닥권이에요. 자, 주봉으로 볼게요. 정말 바닥권이죠. 그러면 얘가 최소한 중계 라인까지 갈 거예요. 그럼 2,200원까지 넘어간다고 보면 제가 일단 1차로 잡아드리는 목표가 1,900원 넘어갔죠. 그러면은 2,200원 라인 오늘 고가가 얼마죠? 고가가 2,090원이네요. 그렇다면은 저는 목표가 좀만 수정할게요. 목표가를 전 고점으로 잡아드릴 건데 좀 더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2,250원 구간 잡아드릴게요. 자, 목표가 수정하겠습니다. 쉬린 로봇 2,250원으로 목표가 수정하고요. 지금 이제 1차 달성했으니까 2차도 무리 없이 갈 거라고 보니까요. 전고점까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때까지는 홀딩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목표가 수정이 또 나왔습니다. 2,250원까지 한번 달려보자라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번 3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ART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32% 정도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1,000원 잡아주셨는데요. 한 10,000원 이제 넘어서면서 32%까지 최고가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ALT는 어떻게 좀 봐주시겠어요? AL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공정에 대한 이슈로서 오늘 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요. 뉴스가 나왔어요. 심지어 오늘. 잠깐 뉴스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SIC 웨이퍼 후공정 특허 강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ALT가 또 같이 이렇게 후공정에 대한 이슈로서 한번 갔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간 거거든요. 이 내용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스타게이트 단에서도 당연히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ALT는 그 당시에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ALT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로도 한번 엮였습니다. 양자 컴퓨터 큐비트 생성 장치를 설계 구현에 성공했다라는 이슈를 ALT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공정 단에서도 이슈가 있고 그리고 양자 암호 컴퓨터도 이슈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지원금을 지금 만들었다 이런 이슈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3년에서 5년 안에는 양자 암호 컴퓨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기간을 30년을 3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 암호에 관련된 이 ALT가 지금 자리에서 더 많이 갈 수 있는 명분은 앞으로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다행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PBR이 제가 추천했을 때가 0.59배였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 갖고 있었고요. 대주주 지분율도 29%나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진짜 팔 이유는 없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중기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서는 지금 안착을 한 초입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목표가지가 11,000원이잖아요. 이거 뭐 일단 달성할 것 같은데 다음 주로 달성하면은
제가 목표가 한번 수정해 드릴 테니까 후공정의 이슈 단 그리고 지금 양자암호 컴퓨터는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갑자기 나오게 되면 또 훅 날아갈 거니까 이 두 가지 섹터 담아 보면서 ALT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날아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까지 중간 점검 모두 도와드렸고요. 자, 두 분 정말 수익률 너무너무 좋은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의 종목도 기대해 보겠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두 분의 오늘의 종목에 등장을 합니다. 김영길 대표님, PNS 미케닉스 가지고 오셨고요. 김영길 대표님 옆에 있는 김재경 대표님. 네페스 죄송해요. 네페스아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아크 왜 웃어요, 근데? 아니요, 네페스아크가 재밌어서요. 뭐지? 자, 죄송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김영길 대표님, 네. 그러니까 김영길 대표님 불렀는데 김재경 대표님을 부를 차례였는데 김영길 대표님 이름을 한 번 더 얘기해서 웃음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자, 김영길 대표님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임규국면 멋있었어요. 왜 웃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자, 시작하겠습니다. PNS 미케닉스라는 오늘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 역시나 로봇주입니다. 자, 최근에 이 오픈 AI CEO가 AI 그것도 AI 헬스케어가 연관된 로봇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I를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검색이나 일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 인간의 이 몸을 진단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 아무리 오래된 의사들도 경험이 많은 의사들도 이 MRI나 이런 사진을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게끔 이거를 AI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기술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정부하고 의학계하고 약간 이 트러블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갖출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다들 집중을 좀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 수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걸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쪽하고도 지금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약간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자 오늘 바로 가지고 나온 이 기업이요. 이런 PNS 미케닉스라는 종목이 의료 관련 로봇 관련주로서 이 기업은 환자 맞춤형 의료 로봇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지금 특히 재활할 때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대신할 수 있게 보활 재활 로봇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자체 개발을 해서 이미 제품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미 14개 국가에 23종의 인증을 받아서 인증을 이미 획득을 해갖고 상용화가 가능하고요. 특히 지난 5월에는 유럽에 CE 인증을 이미 받아갖고 유럽 진출의 발판도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덕분에 상지 재활 로봇 그리고 하지 재활 로봇도 지금 만들면서 상과 하 모두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매출이 올해부터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요. 작년 7월에 상장을 했고 아직 1년은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 종목은 조심해야 될 게 500 물량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00 물량이 1개월짜에 90만 주 그리고 3개월짜에 100만 주가 나왔거든요. 6개월 차이는 없습니다. 1년 되기 전까지는 500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전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픈 AI CEO의 그 언급 덕분에 지금 AI 의료 로봇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메리트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는 다음 주 시초가가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500원 이렇게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요 18,500원인데요. 사실 지금 의료용 로봇에 대한 뭐 관심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위도 가능한데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물대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1차로 18,500원 잡아드리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직전 고점이니까 거기까지 잡고 대응하시고요. 나중에 AS를 통해서 추가 여력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정리되는 내용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대표님, 네페스아크 오늘 가지고 와주셨는데 네. 투자 포인트와 함께 또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네, 오늘 온데바이스에 대한 이슈, 이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원래 네페스 얘기할 때 네페스 아크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일부러 쏙 뺐습니다.
이 종목이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차트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슈와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슈로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테스트 장비 기업이다 보니까 사물 스마트폰과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이런 첨단 전자제품의 보급의 확대로 인해서 테스트 시스템을 만드는 이 회사의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팔릴 수가 있고 사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말했던 온 디바이스 이 이슈는 지금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보통 영화 관련주들도 지금 영화가 흥행을 할 때 300만, 500만, 700만, 1000만 될 때마다 주가가 오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갤럭시 25에 대한 이슈,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건데 현재 국내만 하더라도 130만 대가 사전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각 나라별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라별로 미국, 영국, 인도, 태국 이런 식으로 전 세계 판매가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판매가 호조가 됐다, 판매가 많이 됐다는 이슈가 또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렇게 탑재가 늘어날 것이고 온 디바이스 관련주인 네페스 아크, 이 테스트하는 이 기업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굉장히 저점이다. 이렇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리 보시겠습니다. 자리 보시면은 저점 구간에서 올라오는, 제가 경고하게 늘 말하는 올라오는 자리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초입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했던 121선을 돌파할까 말까 하는 구간이 아니고 이번에는 돌파하고 안착한 자리예요. 그리고 그 전단에서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할까 하다가 음봉으로 내리꽂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찐바닥을 만들면서 돌파하고 안착하는 장대 양봉의 거래량 또한 전일 대비 541%가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안착하고 121선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초입이지 않겠나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 너무나 좋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대응 전략 가격은요. 목표가는 위로 지금 전고점에 대한 구간의 매물대가 사실 그렇게 두껍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전고점이 사실 19,000원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올라가다가 또 꺾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고점 구간의 하단선 라인, 이 라인을 지금 매물대로 보고 여 구간에 목표가 이렇게 18,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우선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하단선 저점을 만들었던 쌍바닥 구간의 저점 여기를 손절가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8,000원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또 함께 챙겨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 이제 월요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 말씀씩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 우리가 어떻게 좀 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제가 한 줄 평으로 쏜 거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안 건너도 되는 시장, 그러니까 급할 거 없는 시장이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오늘 아나운서님처럼 임기응변에 여러분들이 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다렸다 해도 되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확인할 거 다 하고 고용지표 확인하고 다음 주에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마음 먹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편하게 한번 해보겠다.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재경 대표님, 네.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지금 장은 사실 환율도 좀 도와주고 있어요. 환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도와주는데 이제 관세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해요. 그래서 관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 관세를 많이 올리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야 그래도 우리가 뭐 줄 것도 주고 받을 것도 받자 하면서 서로의 지금 협의점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카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가 뭐 보편적 관세건 아니면 더 많은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제스처는 사실은 지금 소통을 하기 위한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 한번 잠잠하게 끝나는지 한번 기대해 보고 그리고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아까 제가 말했던 2,550포인트가 넘어가면 아마 외국인들 돌아오면서 주가가 많이 또 빵 레벨업 될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편안하게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간세와 함께 또 다음 주 어떻게 보면 좋을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도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밤 8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들, 테마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보내드렸는데요. 해당 가치,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